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입자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세입자를 내보낼지 말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혹시 그전 영상을 못 보셨다면 여기 링크로 가셔서 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90%의 댓글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영상 올릴 때만 해도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번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을 보니까 90%가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경험을 같이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더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를 내보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1, 2주가 지났잖아요. 결론은 제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껏 시간 내서 댓글 달아주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안내를 했는데 결국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내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 테넌트가 그 이사 당일에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왜냐면 저는 세입자를 내보낸 적도 없고 세입자가 나가는 날 안 나가는 세입자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RTB라는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RTB는 Residential Tenancy Branch라고 해서 오너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런 조정을 해주는 기관 같아요. 전화를 했고 상담원과 연결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얘가 안 나갈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나갔을 경우에는 뭐 클레임을 해가지고 번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웹사이트 상에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상태를 보고 뭐 결정을 내려서 누가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져주는 거죠. 또 하나 알게 된 팁은,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하길 너가 이미 세입자가 안 나갈 거를 알고 있다면은 지금 클레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두세 달 걸리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당기는 거겠죠. 저는 그것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지난번에 영상에서 세입자한테 2달 노티스를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2달 노티스를 주는 경우엔 너가 혹은 너의 가까운 가족이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나 안 들어갈 거고 내가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이, 너 2달 노티스 준 거 맞지? 2달 노티스 준 거면은 너가 들어가서 살아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노티스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그 노티스에는 한 달 노티스, 2달 노티스가 있거든요. 근데 한 달 노티스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뭐 그 사람이 집에 데미지를 줬거나 집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제너럴한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심한 경우에는 한 달 노티스를 줘서 바로 내보내는 거고, 조금 심하지는 않지만 긴급하진 않지만 조금 시간을 두게 하고, 하지만 내쫓을 수 이유가 되는 건 2달 노티스를 줘도 된다.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한 달, 2달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내쫓을 이유가 있다면은 무조건 한 달 노티스를 줘야 하는 거고, 내가 들어갈 경우는, 혹은 내 가족들, 부모님이나 내 자식이 들어갈 경우는 2달 노티스. 그 구분이 그렇게 됐던 거죠. 제가 그 노티스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없어서 저는 이미 2달 노티스를 줘버렸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아직 시간이 한 달 넘게 남아서 한 달 노티스로 다시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상담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 달 노티스를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미 준 2달 노티스를 회수를 해야 된대요.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레터를 작성해야 되고 그 세입자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달짜리 노티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세입자는 이미 제가 2달 노티스를 줌으로써 약간 화가 나 있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냐면은 나가라고 했으니까. 뭐 원인 제공은 본인이 했지만 어쨌든 나가란 말을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야 내가 너한테 노티스 잘못 줬으니까 일단 여기 사인하고 내가 다시 한 달짜리 줄게 이러면은
사인을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문제가 제가 만약에 2달 노티스를 줘서 그분들을 내보내고 만약에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그럴 경우에 그 지금 나가게 되는 세입자가 그걸 알고 여기 RTV라는 곳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벌금으로 1년치 렌트비를 내게 됩니다. 거의 한 1,000만 원 돈을 벌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상하건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이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달 노티스가 뭐고 2달 노티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기 싫은 상태인데 혹시나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나중에 클레임을 하게 되면 제가 1년치 벌금을 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달 노티스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입자들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줄 것 같고 그러한 문제로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실수를 한 거잖아요. 한 달 노티스 줘야 되는데 2달 노티스 줬으니까 그 실수한 걸로 인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용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알겠어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고 넘어가기 좀 그래서 지난 주말에 캠핑을 갔었는데 컬터스 레이크로 캠핑을 갔었거든요. 가는 길에 그 집에 들러서 인스펙션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렌트를 주고 그 살고 있는 세입자랑 시간이 안 맞아서 인스펙션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이날 약속을 잡았는데 그 전날이라던가 세입자가 일이 생겼다고 취소를 놔버린 거죠.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그 집을 못 가본 상태여서 가보고도 싶었고 또 걔랑 1대1로 얘기를 해보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캠핑 가는 길에 잠깐 그 집에 들러서 인스펙션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을 하기는 했는데 별 내용이 없었고요. 다행히 집 컨디션은 괜찮았어요. 제가 벽을 페인트를 까먹은 게 있는데 본인이 똑같은 색깔 찾아서 이렇게 커버도 해놓고 그 친구가 전화나 문자상으로는 진짜 무리하고 정신없는 친구였는데 그날 본인이 좀 긴장을 한 거겠죠. 나이스하고 멀쩡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동안 거기에 쌓여있던 제 메일 몇 개 받아오고 인스펙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집 관리를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진짜 정말로 이번 영상이 세입자에 관련된 마지막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몇 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죠. 많은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문제로 너는 고생을 할 거다. 몇 달 뒤에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번에는 선택권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준 2달 노티스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 회수한다는 폼을 작성을 해서 사인을 받아야 하는 단계이고요. 그거는 이미 만나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방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세입자랑 관련 없는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죠. 컬터스 레이크로 캠핑을 갔다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BC주에서 캠핑장 예약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컬터스 레이크 중 한 사이트가 워크인을 받기도 해서 그냥 갔었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근데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다 왔거든요. 그 기운을 받아서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캠핑 장비들을 또 주문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물건들이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배송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물건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캠핑 영상들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세입자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단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